하루에만 3명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이 수상한 남자. 그의 이름은 존 메이. 런던 캐닝턴 구청에서 22년간 근무한 베테랑 공무원으로 그가 맡은 일은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데 고독사, 즉 홀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고 그 장례에 참석할 지인들을 찾아서 초대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업무를 살짝만 엿보자면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우선 고인의 집에 찾아가서 신분을 확인할 만한 단서와 연락 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흔적을 찾아내고 그 후에 사무실로 돌아와 전화를 해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고인의 부고를 전한 후에 장례식에 참석할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족이 없거나 가족들과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Mr. Radley, your father, Mr. Radulovich, might not have been the best of fathers, but if I... What do I... My family? No, I don't have a... But surely, now that he's passed away, his children should... Very well, Mr. Radulovich. I'm sorry, Mr. Radley. I understand. Thank you. Goodbye. 이렇게 가족들의 참석을 거부하게 되면 그 사건은 종결되게 되며 존 메이의 주관하에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사무적으로 쉽게 처리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고인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존 메이는 다른 공무원들과는 다른 몇 가지 행동을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아서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고인의 마지막 흔적인 사진 하나를 챙겨서 앨범에 한 명 한 명 소중히 간직하고 원래대로면 버려졌어야 할 유골들을 기한보다 더 오래 보관해서 혹시나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그래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좋은 자리에 하나하나 뿌려주죠. 마지막으로 죽은 이후에 본 사람이지만 고인이 살던 집에서 발견한 사진과 흔적들을 조합해서 한 명 한 명 다른 추도문을 만들어주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죠. A simple yet tasteful necklace, a new stick of red lipstick. She was passionate about dance, flamenco in particular, and always looked gorgeous when stepping out on the dance floor in her red dress. 이렇게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던 존 메이는 특별한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던 집 바로 옆 건물에 살던 빌리 스토크라는 남자가 고독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고인의 집을 찾아간 메이. 술병이 가득하고 남자 냄새로 진동할 것 같은 이 방을 뒤지던 중 봉지에 쌓여있는 앨범 하나를 발견합니다. 고인의 딸로 추정되는 아이의 성장 과정이 나와있는 사진 앨범을 챙기고 남아있는 서류들을 챙기다 보니 그의 사진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사무실로 돌아와 마저 업무를 이어나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2달 전 부임한 새 부장이 호출을 받아 사무실로 불려가게 되는데 얼마 후 듣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 덜위치와 부서를 합병하게 되었고 메이는 해고를 통보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부임 후 지켜본 2달간 일은 꼼꼼하지만 시간이 느리고 화장 대신 장례를 해서 낭비한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네요. 모두 메이가 꼼꼼히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생긴 일이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자신이 맡은 마지막 일을 끝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에 빌리 스토크 건까지는 3일 내에 해결하기로 합니다. 그날 저녁 자신의 집에서 창문만 열면 보이는 집에 살던 남자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걸까요? 앨범 속의 소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메이는 저녁 늦은 시간에도 주변을 탐문하러 다녀봅니다. 하지만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아예 보이지 않는 상황. 답답함에 퇴근 후 돌아오던 길에 버려져 있는 스토크의 짐을 챙기는 메이. 그렇게 LP판들을 닦으며 정리하던 중에 오래된 필름을 발견합니다. 그 사진은 빌리 스토크가 젊을 적 일하던 곳에서 단체로 찍은 사진이었는데 모자에 적혀있던 오컨 베이커리라는 글자를 발견합니다. 곧바로 오컨 베이커리까지 찾아간 메이는 드디어 빌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Billy,
Billy Stoke. Worst player in the team. Nobody would dare kick him out. Bloody temper. 그는 오래전 빌리와 함께 일하던 동료였고 그가 들려준 빌리라는 사람은 상당히 또라이 같은 성격이었나 봅니다. 사장과의 휴식 문제로 갈등이 있자 사원들을 위해 나서서 싸워줬고 휴식 시간을 5분 늘리는 데 성공했지만 자신은 잘리게 되었다네요. 그러자 그 분함에 빵 반죽에 오줌을 갈겼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빌리라는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네요. 둘은 상당히 친한 사이였던 것 같기에 아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알고 있냐고 묻는데 아이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고 그 사건 이후에 휘트비에 있는 피쉬앤칩스 파는 여자를 만나서 그곳으로 향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런던에서 휘트비까지의 거리는 차로도 5시간은 넘게 걸리는 거리. 원래였으면 이제 구청으로 복귀해야 될 시간이었지만 그는 마지막 업무를 마치기 위해 부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휘트비행 버스에 올라탑니다. 하지만 주어진 정보는 피쉬앤칩스 파는 여자라는 것 하나. 메이는 휘트비에 있는 모든 피쉬앤칩스 집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결국 빌리와 만났다던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도 빌리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같이 살았었고 서로 사랑했지만 이곳에서도 사건이 있었고 그는 불쑥 떠나버렸다는군요. Billy were cleared completely. But he wasn't the same after that. Started drinking a lot. Became impossible even with me. And after a while he just stopped and left. We found this in his room. Do you recognize her? Did he ever speak of a family? No. He never spoke of having a family. He did leave something behind, but he never knew about it. 자신도 모르는 아이를 남긴 채 말이죠. 의도치는 않았지만 나름 빌리의 가족을 찾게 되었으니 장례식에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그녀는 거절합니다. 오래된 일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I'm sorry, it's not possible. I loved him. Never loved anyone else since. But I can't. Please don't insist. 혹시나 그 이후의 행적을 찾기 위해서 물어봤지만 감옥에나 가 있지 않았겠냐는 말뿐. 특별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구청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터로 돌아온 메이는 구청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였으면 화장하지 않았을 기간에도 다 화장해버리고 메이가 2달간 가족이 찾으러 오지 않을까 기대하며 보관하던 유골도 싹 다 묻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죠. 사무실에서 할 일을 하던 메이에게 부장님이 다시 찾아오고 부장은 여러 사무적인 말들을 남깁니다. And let's face it, the dead are dead. Funerals are for the living. So if there's no one there, there's no one to care, right? I mean, for the living, could be better not to know. You know, no funeral, no sadness, no tears. 고인들의 죽음은 슬픈 일이고 굳이 이곳저곳에 알려서 슬픔만 늘릴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고인들에게 마지막 예우를 지켜주려 하는 메이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며칠의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지막 일을 꼭 끝마치고 싶으니 시간을 더 달라고 말이죠. I need a few more days. 부장은 이미 해고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복직은 안 되지만 개인 시간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은 괜찮다고 허락합니다. 즉, 돈은 더 못 주겠다는 말이었죠. 그래도 메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Of course. I understand, Mr. Pratchett. 빌리 스토크의 행적을 확인할 길이 없자 그녀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을 떠올리곤 이곳저곳 교도소에 연락을 돌리다가 정말로 수감 기록이 있는 곳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찾아간 교도소의 교도관과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된 또 다른 행적. 자선기금을 모으기 위해 3층 난간에 벨트를 묶어두고 이빨로 물고서 버텼다는 이야기. His teeth. 그 뒤의 행적은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했을 면회 기록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아마도 딸로 추정되는 켈리 스토크의 면회 기록과 주소를 알게 됩니다. 몰래 그 종이를 훔쳐서 나오죠. 드디어 빌리의 딸과 만날 수 있게 된 메이는 우선 낡은 앨범을 새 것으로 교체한 후에 그녀를 찾아갑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유기견 보호소.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켈리 스토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부친의 비보를 전합니다. I have some sad news, I'm afraid.
Your father has died. When? Well, it's hard to say exactly. 그녀는 놀라지만 이내 받아들이죠.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듣기 싫은지 돌아서서 하던 일을 마저 하려는데 메이가 타이밍 좋게 앨범을 건네주고 그것을 본 켈리는 아버지가 자신을 잊은 건 아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의 집으로 같이 향하던 도중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좋지 않았는데 You're so angry.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서 감옥을 전전하다가 출소 후에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Before we got out, so we could start again. 면회하러 갔던 그날 오랜만에 본 아버지를 보자 분노가 터져나와서 서로 싸댔고 I don't know where from. 빌리도 그걸 순순히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화만 내다가 감정이 격해지게 되었고 그 뒤론 서로 본 적이 없다네요. And I never saw him again. 그래도 켈리는 아버지의 연락 한 통을 기다렸는데 마지막까지 연락이 없었다고는 아쉬워합니다. 켈리의 집에 도착한 후에 그녀는 아버지의 유일한 친구이자 포클랜드 전쟁에 함께 참전한 전보 아저씨를 소개해줍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아버지 사진이었죠. 켈리의 감정을 달래주고 나서 돌아가는 메이. Yes. That's not nice. Whenever it happens. 그는 이번에 꼭 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마음이 서면 연락해달라고 할 뿐이었죠. 다음에 만나볼 사람은 빌리 스토크의 사진 속 친구, 전보. 그는 나이가 들어 시력이 멀었지만 정정했습니다. Young footsteps, not many of them round here. Come in, I'm Jumbo. 그가 들려주는 빌리 스토크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것 중에 제일 좋았습니다. 둘은 함께 포클랜드 전쟁에 공수부대원으로 참전했고 빌리와는 성격 때문에 많이 다투고 싸웠지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덕이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빌리가 그렇게 술에 빠져 살게 된 이유는 전쟁에서 얻게 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이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술에 조금씩 빠져들다가 그 모양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전보에게선 제일 최신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가 길거리 노숙자 생활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대표 동네 노숙자들. I'm looking for people who might have known a man called William Stoke. Billy Stoke, you mean Big Billy? What's with him? 놀랍게도 그들도 빌리를 알고 Actually, he passed 있었습니다. away a few weeks ago. 그들이 알려준 것은 빌리가 아내를 만나게 된 과정이었지만 아내도 이미 죽어버린 후였죠. 이렇게 더 이상 찾아 나설 사람이 없어지자 슬슬 고인의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비석과 관을 준비하고 좋은 땅도 그에게 내줍니다. Just a friend. 그렇게 자신이 할 일을 모두 마쳤다고 생각한 메이는 사무실의 짐을 다 빼고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그리고 벨트로 자살은 아니고 빌리가 해봤다는 대로 이빨로 벨트를 물어서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전화가 오죠. 바로 켈리의 전화였습니다. 마음을 정했는지 이곳까지 찾아온다는 그녀.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청의 직원이 아닌 메이는 부장님 차에다가 빌리처럼 시원하게 오줌을 갈기고 나옵니다.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되어 켈리를 만나러 가는 메이. 처음으로 색깔 있는 옷을 챙겨 입은 그는 켈리를 만나서 이것저것 장례식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지만 켈리는 장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눈빛이 심상치 않네요. 장례식에 대해서 할 말을 다 끝내고 열차까지 데려다준 메이. 켈리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버립니다. 금요일에 아버지 장례식을 끝마치고 나서 서로 차라도 마시기로 약속을 한 두근두근한 상황. 둘이 서로를 쳐다보는 눈빛에 사랑이 느껴집니다. Yes. Yes, I would like that very much.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내준 후 메이는 그녀에게 줄 선물을 구입합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서 강아지 머그컵을 2개나 구매하죠. 그렇게 모든 일이 행복할 것 같던 그때 건너편에 있는 버스를 타려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그만 버스에 치여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메이는 2번 다시 일어날 수 없었죠.
며칠이 지나 금요일, 그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해준 그도 가족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장례식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쓸쓸하게 장례식은 끝나고 메이의 관이 옮겨지는 사이, 너머로 보이는 빌리 스토크의 장례식. 그곳에는 메이가 하나하나 찾아갔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켈리는 오지 않는 메이를 찾아서 두리번대지만 옆에 죽어서 지나가는데도 알 수가 없었죠. 빌리의 장례식과 메이의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빠르게 묻혀버린 메이. 그렇게 외로울 것만 같던 그때, 메이가 끝을 챙겨준 영혼들이 모두 장례식에 참가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에 줄거리를 소개해드린 영화는 2013년에 개봉한 스틸라이프입니다. 정말 잔잔하고 지루하다면 지루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존 메이라는 사람을 따라서 이야기를 떠나본 경험이 정말 값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과연 누가 내 장례식에 찾아오게 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든 생각, 친했던 학창시절 친구도 학년만 올라가면 소홀해지고 전역 후에도 계속 볼 것만 같던 동기들도 연락이 없어지고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신경 쓰면서 살 수 없는 것을 알지만 과연 그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나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도 괜찮으시다면 자신의 장례식에 누가 찾아올지,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나는 어떤 사람일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번 영화 줄거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화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 구성되어 있고 대사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에 생각할 거리가 있는 작품이라서 꼭 영화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